안녕하세요. 꿈꾸는 산골의 희야입니다. 오늘은 당유자 쌍화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유자는 제주도 토종유자인데 땡유자라고도 불립니다. 껍질이 아주 두껍습니다. 당유자 쌍화탕에는 10가지의 한약재가 들어가는데 재료는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당유자 속에 넣어서 이런 당유자 쌍화탕을 만듭니다. 먼저 당유자 준비하겠습니다. 칼로 잘라서 아래 위를 나눕니다. 이때 짝을 잘 찾아주세요. 당유자 속을 파내는데요. 영상에서도 손에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느껴지시죠? 아주 질깁니다. 속을 다 파내는데요. 지금 파내는 유자 속은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뚜껑 부분도 파냅니다. 꼭 파내지 않아도 되는데 안 파내면 당유자 쌍화탕을 건조시키는 과정이 좀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짝 지워주세요. 당유자를 찌는 과정인데요. 소주컵 1컵 분량의 물을 넣고 유리 부분에 수증기가 올라와서 방울이 맺히는데요. 방울이 크게 맺혀서 아래로 도르르 굴러내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방울이 점점 커져서 도르르 굴러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4~6가닥이 굴러 떨어지면 뚜껑 열겠습니다. 큰 물방울 줄기들이 굴러내리죠. 다섯 가닥 흘러내렸습니다. 뚜껑 열어서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게 손으로 느껴지시죠? 이렇게 부드러우면 잘 익은 겁니다. 안에 들어갈 한약재 준비하겠습니다. 왼쪽은 황기와 감초를 따뜻한 꿀물에 자박하게 적신 후 충분히 스며들게 해서 자른 것과 당귀와 천궁을 정종에 자박하게 적셔서 충분히 스며들게 한 후 자른 것인데요. 오른쪽은 그 외의 한약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약재는 당유자 즙을 짜서 버무리겠습니다. 이때 당유자 속에 들어갈 한약재를 잘 섞어서 수분을 많이 날린 후에 넣게 되면 당유자 쌍화차 만드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이제 당유자에 한약재를 채우겠습니다. 이때 당유자를 가득 채우지 말고 3분의 2만 채우면 됩니다. 가득 채울 경우 나중에 모양이 미워집니다. 3분의 2만 채우세요.
이제 묶는 작업 하겠습니다. 실은 면실인데요. 2번 정도 삶아서 헹궈 주세요. 실을 풀어서 쌍화탕을 끓이기도 하지만 묶인 상태로 끓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을 깨끗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묶을 때 실을 물에 좀 적셔서 사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묶고 중간중간 다시 묶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세게 묶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실 간격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뾰족한 것으로 간격을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팬을 F쯤에 놓고 유자성화탕을 올리겠습니다. F쯤이 아무리 약한 온도라 해도 오랫동안 한 곳에 있으면 탈 수 있으니까 뒤집어 주기도 하고 옆으로 세워서 돌려주기도 하세요. 이제 하루가 지났네요. 색깔이 많이 달라졌죠. 유자성화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으면 골고루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도록 할 수 있겠으나 당유자성화탕은 아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으면 그릇망을 놓고 그 위에다가 당유자성화탕을 올려놓고 건조시키면 됩니다. 벌써 실이 헐거워졌습니다. 그만큼 부피가 줄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실을 당겨서 묶겠습니다. 이틀째 될 때 모양을 잘 잡아주면 좋습니다. 당유자를 실로 묶을 때 꼭 여유분의 실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계속 당겨가면서 묶어야 되는데 실이 짧으면 당겨지지 않으니까 꼭 여유분의 실 남겨두세요. 뒤집어서도 건조시켜 주세요. 닷새 지나고 엿새 일회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여유분의 실을 잘라줍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마른 것 같지만 하나를 풀어서 보면 속은 아주 촉촉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를 풀어서 점검한 후 거의 다 말랐다 싶으면 수분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릇망 위에 면포 깔고 당유자 올려서 수분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2단부터 시작합니다. 조금씩 김이 서리는 게 보이죠? 김이 서리면 꺼내서 닦아주고 유자쌍화탕 자리를 이동시켜주고 또 기다렸다가 닦아주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점차 팬의 온도는 높입니다. 하단으로 올려서도 1분 이상 기다렸는데 김이 서리지 않으면 수분 체크 마무리합니다.
1분 이상 기다려도 더 이상 김이 서리지 않았으니까 수분 체크 마무리하고 꺼내겠습니다. 당유자 쌍화탕 모양을 한번 보겠는데요. 뚜껑이 안으로 들어간 게 있고 밖으로 나온 게 있고 가위집을 살짝 넣어서 묶은 게 있습니다. 당유자를 자세히 보면 상처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당유자를 차로 만들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재배된 걸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난 부분들이 많은데 상처나서도 맛과 효능과 향은 더 좋습니다. 이제 충분히 식었으면 병에 담겠습니다. 당유자 쌍화탕을 랩에 싸서 병에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넣겠습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른쪽이 진귤, 가운데가 유자, 왼쪽이 당유자입니다. 당유자는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당유자 쌍화탕의 효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기와 해를 보하고 체력 회복 및 감기 예방에 좋고 간 기능 개선 및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염작용뿐만 아니라 피부 알레르기 반응 억제, 향균 작용, 항바이러스,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았죠. 바로 유자 쌍화탕 끓이는 방법입니다. 유자 쌍화탕 하나에 물 2리터를 넣고 3분의 1이 되도록 졸입니다. 다 졸여진 물은 따라 넣고 물 1리터를 넣고 다시 재탕합니다. 1리터의 물이 3분의 1이 되면 따라서 첫 번째 끓인 쌍화차와 두 번째 끓인 쌍화차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유자는 조금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이 싫으시면 꿀을 좀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효능 좋은 당유자 쌍화탕 만들어서 드시고 늘 언제나 건강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여자인 제 손이 무척 거칠더라고요. 사실 저는 700고지 산속에서 농사 지으면서 청정 산골에서 나는 온갖 산야초로 차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오전에는 저 감자 심었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꿈꾸는 산골의 희아였습니다.